감사 개시 다음 날 바뀐 땅 주인이라는 제목이 도착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구자준 기자? 네, 경기 광주시에 있는 나눔의 집 앞에는요, 주차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가 이제 67번지, 68번지 땅인데, 이 땅이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짓겠다고 나눔의 집이 사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요. 그 중에 68번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저도 이제 등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2015년에 나눔의 집 소장인 안신권 소장 개인 명의로 땅이 취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뒤에 최근 5월 14일에 법인으로 등기 이전 신청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날짜가 경기도 감사가 나온 다음 날이었던 거죠. 이 나눔의 집이라는 곳이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정의기억연대와는 조금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정의기억연대와 나눔의 집은 아예 이제 연관성이 없는,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를 보호하는 시설, 뭐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전혀 다른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신권 소장에서 이 법인 이름으로 바뀐 날, 지금 등기 보면 2020년 5월 14일, 제 기억에 5월 13일 날 하루 전에 경기도가 이 나눔의 집 의혹 많으니까 특별감사한 날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특별감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등기 이전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고 신청 접수를 14일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신권 소장은 원래 그렇게 하기로 돼 있었다. 개인 명의로 취득한 뒤에 법인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시점이 감사 다음 날이다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공교롭네요. 예, 구자준 기자가 이제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또 살펴보면 법인 명의의 이제 땅이었다가 개인 명의였다가 법인 명의로 전환하는 이 과정에서 법무사 비용까지도 후원금으로 지출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오늘 직원들도 알게 된 내용인데, 법무사, 가등기 신청을 하면서 법무사를 고용했는데, 그 고용한 비용을 후원금으로, 법인 후원금으로 지불을 해라라고 직원들에게 이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법인 회계 담당이 그것은 안 된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자,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법인 회계가 안 되니까 시설 후원금으로 이제 지불을 했다라는 게 근거 자료가 오늘 밝혀져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나눔의 집 고발 직원 측의 변호사 말에 따르면 사실은 법무사 비용 이전에 이 68번지 땅을 안신권 소장 개인이 소유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청에도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나눔의 집 정관상 기본 재정에 이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정관 개정을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현재 후원금 운용 문제를 두고요. 이 나눔의 집 내부에서는 내부 고발자와 또 운영진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9개월 전에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했던 녹음 파일이 공개돼서 또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할머니가 겨울에 여름 신발을 신고 나가고 그 돈이 없으면 옷을 못 사.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경복궁에 소원이라는 할머니를 왜 못 가게 하고 비슷한 시기에 다른 행사를 참석하게 하느냐. 왜 할머니 떨어뜨린 대로 왜 5번씩 요구해 겨우겨우 다른 거랑 겨우 바꿀 수 있느냐. 지금 저 녹취 내용에 따르면은 할머니들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인정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장은 또 조금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일대와 막말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정을 했다 안 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지금 논란들이 많으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에 나눔의 집 시설 방문해서 뭐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 확인되면 그 이후에 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을 우리가 다 들여다볼 때 굉장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이미 그 할머니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는 할머니들이잖아요. 그 할머니들을 다시 한번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할머니들의 그 옛날의 기억의 피해까지 더해져서 두 번 그 할머니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법적 판단을 떠나서 정말로 할머니에게 그렇게 인권 침해가 있었다면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단체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지탄을 받더라도
그 지탄을 달게 받아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법적 문제를 떠나서 그 할머니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역사를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살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논란, 나눔의 집뿐만 아니라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연 이야기까지 사실은 이 기부금 논란이 크잖아요. 네네. 기부금 사용을 두고 앞으로 어떤 이런 논란을 재발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걸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사실 이게 눈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려왔던 거는 분명히 옆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어떤 정기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고 있는 그러한 회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상시적인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치를 좀 만들어서 그러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정직하게 쓰여질 수 있는 시스템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나눔의 집 관련 속보는 잠시 후에 방송되는 저희 채널A 뉴스 A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